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널리 이롭게 써보는 써보세 장미국장 김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비존슨을 꿈꾸는 범도 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부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UN이 매년 기후변화를 주제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치는 그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1.5도 이내로 상승분을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또 홍수가 심해가지고 네. 또 인명 피해도 있었고 뭐 정말 심각했는데 지구 온난화가 정말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기구들의 노력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 UN이 개최하는 기후변화협약 총회, 정식 명칭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라고 하고요. 영어 약자로는 COP. 그래서 올해 27차 회의이기 때문에 COP27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이 올해에는 홍해 연안의 이집트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렸고요. 작년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까지의 그 종합된 어떤 가장 신뢰할 만한 환경 데이터들을 토대로 세계 각국 정부가 한데 모여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협의한다. 이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쪽이 또 피해가 심한 것 같은데 뭐 이집트에서 아주 시적절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과거에 유명했던 얘기가 이제 1997년에 일본 교토 회의 그리고 네. 이제 2015년에 파리 지난해 이제 글래스고 회의도 되게 이제 언론에 또 세계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네. 파보세 코너에서도 네, 또 네, 이진수 네, 교수님하고 다루시기도 했더라고요. 조회수는 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환경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 이 환경 문제에 관해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파리 협정이라는 단어 상당히 자주 네, 좀 보게 네. 되실 텐데요. 이게 바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그 참가국 195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협정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 직결된 온실가스 배출 그 감축을 하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도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고 특히나 1.5도를 넘지 네. 않도록 하자. 예,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의 이제 역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그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짜가자.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제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온실가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측면이 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는 주로 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너무 심각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지원을 좀 강화하자 이런 방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뭐 그 여름에는 뭐 40도, 또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0도를 경험해서 네. 1.5도 그러면 1.5도가 뭐 무슨 의미야? 그런데 지구에서 1.5도 온도 상승은 정말 엄청난 의미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수치를 이해하려면은 그 IPCC라는 기구에 대해서 좀 알고 네, 네, 넘어가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 IPCC는 세계 기상 기구 그리고 UN 환경 계획이 1988년에 설립한 이제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냐? 기후 변화 그리고 그것의 영향, 그에 따른 대응책 등에 관련해서 해마다 수많은 연구 자료와 논문들이 쏟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서 네.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이 주요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좀
집단 지성 체제 예, 같은 그런 예. 것이라고 볼 수, 좀 네네. 범국가적인 그렇죠. 뭐 네. 이제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과학자들, 전문가들 네. 그런 집단이 되겠습니다. 네, 집단 지성 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 고려대학교 이회성 석좌 교수가 지금 의장을 맡고 어허, 계시기도 예. 하고요. 근데 이 IPCC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여기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어떤 국제적으로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데이터로 통용이 되고 특히나 그 현재 열리고 있다고 하는 그 유엔 환경 그 총회 COP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바로 이 IPCC의 보고서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뭐 파보세 같은 거군요. 네, 파보세의 그런 좋은 컨텐츠들도 많은 영감을 좀 주고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자, 2015년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협정 3년 뒤인 2018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바로 이 IPCC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네. 이 IPCC 총회에서 승인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건데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환경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환경 정책의 수립은 다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음모론적으로 네.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거짓말이라. 많더라고요. 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제 IPCC 보고서는 이제 워낙 중요하고 의미를 네. 가지니까 그 작성 과정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논문 한 편이 학술지에 실린다라고 할 때 한두 번에 걸쳐서 5명 안팎의 리뷰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 발간된 IPCC 5차 보고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자가 260명, 네네. 그다음에 기여 저자는 600여 명에 달했고 또 1,000명이 넘는 검토자들이 5만 건이 넘는 검토 의견을 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뭐 짧게는 3, 4년,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신뢰도는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이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장부터 지필진까지 모두 월급, 뭐 연구비 외부에서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다만 이 개발도상국 지필진들이 국제회의를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경비를 지급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파보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김혜성 국장도 바쁘지만 파보세 회비 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친환경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고 뭐 이진수 교수나 김명주 교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보세의 꿈이 이제 이렇게 IPCC처럼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든 시청자들이 믿고 보는 그런 방송을 꿈꾸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IPCC 좋은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네, 예, 신뢰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지구 온도가 아까 이제 0.5도씨 뭐 상승, 1도씨 상승 이런 거 뭐 그렇게 크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09도나 기온이 상승한 상태라고 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업화 이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의 논란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온도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을 낸 것을 이제 그 당시 평균 온도라고 칠 때 그것에 비해서 100여 년 만에 이제 1도씨 이상 상승을 한 건데 또 이제 혹자는 아니 그럼 그동안 1도씨가 상승했는데 우리가 뭐 물론 요새 조금 불편한 것들 있고 여러 가지 재해들이 많긴 하지만 뭐 그렇게 재앙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저명한 환경 전문가인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에 1도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피부로 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동안의 열 상승분을
해양, 즉 바다가 다 흡수해 오고 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IPCC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6제타줄의 에너지가 바다에 추가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서 제타줄이라는 건 저도 처음 보는 단위였는데요. 0이 21개가 붙는 단위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 매 초당 바닷속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아이고. 3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바다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근데 이 바다라고 해서 이 한계치가 그렇죠. 또 언젠가는 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바다가 그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징조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빙하와 빙산이 녹고 있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육지로 전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지난 10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온도 상승의 가속화가 붙을 것이고 지구 전체가 뭐 사막화 되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라마틱하게 이 탄소 배출을 각국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COP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인 네. 것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도 오염 물질이 네,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비닐봉지가 네. 떠다니는 바다의 거죠. 한계가 왔다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 그 미국의 전임 대통령 트럼프, 제가 뭐 사람을 웬만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트럼프 정말 싫어요. 그냥 현대판 네로 같은 사람인데 그 좋은 권력 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게 좀 답답하고 말이죠. 네. 근데 특히 파리 협정을 탈퇴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이제 대폭 완화를 했고, 네. 뭐 이제 바이든 정부 들면서 이제 재가입하긴 했지만 뭐 이런 아주 걱정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상황이 이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경제 발전, 성장 이런 곳에 더 이제 우위를 두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경 이슈는 조금 뒤로 밀리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선거 앞두고는 이제 중형 원자로 더 신설하겠다 해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득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네. 정치인들도 친환경 문제는 뭐 아무리 선거라도 건들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환경도 지키고 또 경제도 잡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해안이 이 인류의 집단 지성으로 곧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서봇에도 그걸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널리 이롭게 서봇에